다섯 번째 발표하시는 기관은 한국장애인재단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기획팀 이동희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동희 팀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장애인재단의 공모사업을 소개할 한국장애인재단 지원기획팀장 이동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을 장애인재단이란 기관은 여러분들께 아직은 생소한 기관일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4년에 설립되어 11년 차에 접어든 장애인 영역 전문 배분 모금 기관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장애인재단이 낯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재단을 앞으로 좀 주목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문 대표기관으로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주목할 만한 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국장애인재단의 공모사업 소개의 순서는 보기와 같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 기관의 소개가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해온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고를 위해 내부적으로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2016년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이 설립된 지 11년 차고요. 예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자 신문에서도 장애인 학생 47.1%가 또래로부터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2013년에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66%가 심하다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후천적 장애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편견 없는 시선으로 장애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이 한국장애인재단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편견의 간격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한국장애인재단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단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장애인 공익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재단의 설립 초기에는 좀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로 인해서 한 해 10여 개 원 정도를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배분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집계 통계를 보시면 지원 금액이 현재까지 약 123억 정도이며 프로그램 지원으로 참가한 장애인 대상자 수는 35만 명, 지원한 프로그램 수는 약 750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 사업에 혜택을 필요성은 많지만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재단의 사명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한국장애인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차별로 되지 않게 가능성을 이어주는 한국장애인재단의 비전으로 사람 중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미션과 비전의 저변에는 5가지 주요 원칙이 있는데요. 장애 감수성, 투명성, 진정성, 현장성, 전문성 5가지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미션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핵심 목표를 HERB로 정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각 단어마다 의미를 부여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오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공모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 사업을 보시면 자유주제로 공모받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기획 사업은 장애인계의 이슈나 현안이 되는 문제를 선별해서 재단이 중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사업으로 장애계 현안 과제로 필요한 사업 영역을 재단이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장애계 실무 대표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 평가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진행 과정입니다. 재단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목표는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의 장애인 풀뿌리 단체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참석을 하게 될 거고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진행 과정은 우선 지원 사업 공고에 따라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설명회 이후에 프로그램 사업 계획서를 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이후에 계약 체결과 함께 1차 지원금 지급 그리고 사업의 시작 순이고요. 단체들의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정 단체들을 위한 교육 및 개별 현장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단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간 평가를 거쳐 2차 지원금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기획사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진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2016년은 현재 지금 공고 준비 중에 있어서요. 2015년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그 재단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봤을 때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사업 공고는 매년 10월 그러니까 10월 말경에 공고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업 자유주제로 신청한 사업은 지원 한도액이 1,500만 원이고요. 정기기획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장애계 필요에 의해서 주제를 재단이 정하다 보니 매년 조금씩 주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고령 장애인 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 사회적 권리 증진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장애인 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 소수 및 사각지대 장애인 지원 사업, 풀뿌리 단체 역량 강화 사업 6가지 주제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보통 지원 한도액이 1,500만 원이고요. 국제교류 사업은 3천만 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정기기획 사업의 주제를 보시면 장애계 내에서도 소수로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또 차별되지 않도록 주제를 나누어서 공모를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단 특별기획사업 공고 내용입니다. 특별기획사업은 신청사업과 정기기획사업의 공고가 끝난 3월에서 5월 중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장애인계 현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연대사업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교류 사업이며 지원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특별기획사업 역시 2016년 공고 시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2015년부터 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지원 사업은 재해나 화재 및 천재지변에 준하는 장애인 관련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의료 및 생계 등의 어려움에 처한 국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좀 작지만 이런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사업의 경우는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개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다양한 긴급지원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규정 7장에 따라서 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지원 사업의 배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사업 특징 중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부터 재단은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를 개발해서 단체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 3년이긴 하지만 매년 재단의 신청 가입 단체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의 온라인 프로그램 회원 가입이 중요한 이유는요. 긴급 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모 사업을 전 과정을 온라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회원 가입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중간 최종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담당자 변경이라든지 뭐 변경 신청서 이런 부분을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을 때 상간벽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조금 열악한 단체의 경우엔 많은 어려움을 조금 토로를 하셨는데요. 모든 큰 배분 기관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배분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 장애인 재단을 통해서 조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재단은 조금 재단 직원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주면서 오히려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신청 자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를 합니다. 신청 자격 1, 2, 3의 차이는 3의 경우에는 자조 모임 성격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크기만으로 봤을 때는 3의 단체가 가장 작은 단체이고요. 그 다음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된 장애인단체인 신청 자격 2고요. 가장 큰 단체가 신청 자격 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청 자격의 구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체가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선정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단 내부적으로도요, 신청 자격별 좀 선정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자격 유의사항입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기관, 미등록시설, 장애인단체 부설기관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나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또한 신청 자격이 되지 않고요. 대학생 장애 동아리는 대학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모임이 아니므로 신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신청 자격 3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 장애인 단체가 아닌 사회복지 일반 단체, 영리, 정치, 종교 목적의 단체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시설은 저희가 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지원 사업에 정부 또는 타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중복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정부나 타기관이나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나 조금 더 열악한 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열악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재단 사업의 특징의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풀뿌리 단체 육성을 앞서 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 단체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신청 자격 3인 자조 모임 성격으로 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영리 민간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신청 자격 2로 성장한 단체이고요. 이런 풀뿌리 단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춘 단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서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열악한 단체들이 본인들만의 정체성 확립과 우수한 사업 실적을 통해서 사단법인화된 신청 1단체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조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한국장애인재단의 장애인 특화된 지원 사업의 특전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지원 사업의 특전이라 하면 열악한 장애인 단체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요. 사업 담당자의 인건비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조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우수 사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해외 연수 특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적인 부분으로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열심히 노력한 그런 담당자 활동가를 중심으로 이제 특전을 개인에게 좀 주는 그런 특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자조 모임급인 신청 자격 3의 단체 지원입니다. 이런 단체 경우에는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단체의 그 사업 계획이 완벽하게 좀 수행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단체 방문 교육뿐만 아니라 선정 단체 교육 그리고 장애인 단체 활동가 교육이라 그래서요. 작년까지는 회계 교육을 5회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영역별 다른 주제로 특성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내년도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 사업 계획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지원 사업 일정안입니다. 주로 한국장애인재단은 10월 중에 사업 공고를 내고요. 11월 초에 사업 설명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서를 11월에 접수를 받고요. 온라인 및 그 등기 우편으로 모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2월 중에 그 수정사업 계획서라 그래서요. 그 배분 위원님들로부터 권고받은 뭐 예산 변경이라든지 사업 내용 변경을 받은 그 수정사업 계획서를 2월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2월 안에 계약 및 증서 전달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지원금을 2월 말에 지급을 해서요. 3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이후에 바로 선정단체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7월에는 중간 보고서 그리고 사업별 종료 후 30일 이내 최종 보고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입니다. 지원사업 기간은 2016년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만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간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청 사업 수는 1개 단체당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개입니다. 그래서 신청 사업으로 내고 정기기획 사업으로 내고 이런 부분이 아직은 안 되고요. 한 곳만 신청하셔야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 아까 설명해 드린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드시 접수 완료를 하시고요. 같은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접수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특정 분야, 특정 지역,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효율성, 재원 조달 능력, 국고나 지방비의 보조 여부 등에 따라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사업 심사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공고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가 뭐 보다 확실한 정보 제공을 못 해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목표, 사업 대상, 사업 수행 능력, 그다음에 예산의 합리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이렇게 나누어서요. 저희가 이 심사표를 기준으로 그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심사 기준은 좀 기본 내용이어서요. 사업 특성에 따라서 좀 일부 항목들을 가감되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재단의 발표가 좀 짧게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장애인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여기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애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서 많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장애인 단체들을 많이 육성해서 조금 더 그 시민사회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NGO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재단의 그런 목표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재단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